만약 당신이 보내는 잘 자라는 문자 한 통이 그녀의 밤을 온통 당신 생각으로 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평범하고 기본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녀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다른 모든 남자들과 당신을 완전히 차별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무언가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그런 남자들 속에 섞여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지루한 문자를 보내죠. 여자들은 눈을 감기도 전에 그 문자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돋보이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간과되는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평범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흥미진진함, 자신감,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메시지들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녀의 마음속에 깊숙이 심어넣고 당신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제 잊히는 남자에서 벗어나 결코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읍시다. 첫 번째 메시지, 잘 자요. 당신 꿈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장담은 못해요. 사람이 눈을 감고 잠들기 직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를 심어놓는 것에는 정말 마법과도 같은 힘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여성이 베개의 머리를 눕히면 그녀의 생각은 자유롭게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날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남자였다면 그 생각들은 필연적으로 당신 주위를 맴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들은 아무런 전략 없이 여성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문자를 보냅니다. 편안한 밤 보내라거나 좋은 꿈과 같은 아무런 개성도 없고 성의도 느껴지지 않는 진부한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네죠. 그리고는 다음 날 그녀가 왜 답장을 하지 않는지 혹은 왜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이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문자들은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런 남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불꽃처럼 밝혀버릴 메시지를 보내게 될 테니까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영리해서 그녀를 미소 짓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당신의 다음 문자를 기대하게 만들 그런 메시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잘 자요. 당신 꿈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장담은 못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99%의 남자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겁니다. 당신은 호기심과 함께 장난기 가득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상상력 속에 씨앗 하나를 심고 있는 겁니다. 여성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성의 상상력은 그녀의 감정으로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관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상상력에 불을 지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전투의 절반에서 승리한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호기심, 미지의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그녀의 본성, 그리고 흥미로운 자극에 대한 그녀의 욕구를 활용하는 고도의 심리적 전술입니다. 이 메시지가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메시지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장난기가 가득하죠. 필사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유혹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관심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바로 이것이 하나의 도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장담은 못해요 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 즉 당신이 이미 그녀도 원할지 모른다고 미묘하게 암시한 무언가가 있음을 넌지시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함과 흥미로움에 대한 갈망이라는 여성 심리의 원초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여자들은 예측 가능한 남자, 다른 모든 남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남자에 대해 환상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긴장감을 느끼게 해주고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정확히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녀가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그녀는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피식 웃으며 이 남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미소를 지으며 떨쳐낼 수 없는 호기심의 불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설령 그녀가 당신의 자신감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고 해도 그녀는 어쨌든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미지근한 호감을 얻으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에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을 남기는 남자들이야말로 결국 기억되는 남자들입니다. 현대사회의 인간관계, 특히 연애관계의 진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어떻게 소통해야 돋보일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 동의하고 과도하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성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사회적으로 학습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방법이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현실은 여성들은 안전한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것, 마치 모험처럼 느껴지는 것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웃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무언가를 느끼게 만드는 남자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마스터 클래스와 같습니다. 이 문자를 보낼 때 기억하세요. 이것은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당신이 단순히 단어를 보내는 남자가 아니라 경험을 선물하는 남자라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가 당신의 꿈을 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그 아이디어를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암시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의 방법을 아는 남자의 힘입니다. 회피형 연애 심리와 일본 시청자를 위한 심층 분석.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메시지가 왜 특히 관계에 있어 신중하고 때로는 벽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회피형, avoidant 성향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공간과 감정적 거리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일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접근법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존적이 되거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따라서 보고 싶어요. 당신 생각만 나요와 같은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메시지는 그들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오히려 그들을 뒷걸음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정서적 요구로 해석하고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감정적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신 꿈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장담은 못해요 라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첫째, 이 메시지는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성과 상상력의 영역에 있습니다. 꿈이라는 비현실적인 공간을 매개체로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현실 세계에서의 감정적 압박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녀는 이 메시지에 대해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안전한 거리에서 이 메시지가 주는 장난스러운 도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메시지는 그녀에게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노력은 해볼게요 라는 표현은 당신이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장담은 못해요 라는 말은 당신의 매력과 존재감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며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회피형에게 매우 매력적인 역학관계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매달리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묘한 끌림에 흥미를 느낍니다. 셋째, 일본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아마에 까네, 즉 상대방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의존하려는 심리와는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녀의 삶에 즐거운 침입자가 될 수 있음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고백이나 감정 표현을 부담스러워하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처럼 간접적이고 위트 있는 접근은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벽을 우회하여 곧바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는 회피형 성향의 사람이 가진 관계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갈망하는 지적인 유의와 흥미로운 자극을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소통 방식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푹 쉬어요. 내일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웃지는 말고요. 이 메시지는 자신감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잘 자라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난기 넘치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내일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웃지는 말고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동시에 바로 그 순간에 그녀를 미소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이중 승리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감에 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점입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나는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만함은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시간을 바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치 있고 자신만만하며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성은 내심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 그녀의 반응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남자, 하지만 자신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녀가 반응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남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은 아마도 미소일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어떤 점이 당신을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만드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녀를 머물게 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일단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일단 당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당신은 이미 아무런 의도도 방향도 영향력도 없이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는 수많은 남자들의 바다에서 자신을 분리해낸 것입니다. 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세상에서 그토록 강하게 울려 퍼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제 무미건조한 소통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길만 가려는 남자들, 너무나 좋게 보이려고 애쓰다가 결국 자신의 모든 개성을 잃어버리는 남자들에게 실증이 났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대담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나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섞여 들어가는 평범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돋보이는 남자, 자신에게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메시지를 보낼 때 당신은 정확히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답장을 안 하면 어떡하죠?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요?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아는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당신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동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에 끌리는 여성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문자를 보내는 남자와 자신이 그녀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남자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효과적인 또 다른 이유는 인간 심리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것에 끌립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내일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웃지는 말고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판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만심에 차 있다는 인상을 줄까봐 두려워서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성들이 자신감, 유머, 그리고 흥미로움을 갈망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회피형 연애 심리와 일본 시청자를 위한 심층 분석. 이제 이 두 번째 메시지가 회피형 성향과 일본 문화의 맥락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회피형 개인들은 종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책임에 대해 불안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행복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웃지는 말고요 라는 메시지는 이 부담감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의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너무 많이 웃지는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본질은 당신은 나 때문에 웃게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예언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설적 의도 (paradoxical intention의) 기법과 유사합니다. 어떤 행동을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왜 웃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웃는 상황을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의 중심에는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이는 회피형의 방어 기제를 무력화시키는 매우 영리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해야 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행복해질 텐데 그걸 너무 티내지는 말하고 장난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당신과의 상호작용이 즐겁고 가벼운 게임처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일본 문화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절제하고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너무 많이 웃지 마세요라는 표현은 매우 자연스럽고 센스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자신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암시하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 표현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그녀에게 긍정적인 감정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무의식 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당신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회피형은 상대방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확인하려 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당신이 이미 그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으며 그녀의 반응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초연함은 회피형에게 당신이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독립적인 파트너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가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유쾌한 옵션이라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잘 자요. 내가 거기 없어서 베개가 질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메시지를 보고 갑자기 미소를 짓습니다. 단어 자체가 획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단어들이 품고 있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자신감, 장난기, 그리고 살짝 짓궂은 느낌. 이 메시지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묘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의 기발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녀가 친밀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순수한 맥락에서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계도 넘지 않으면서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가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유혹의 기술입니다. 현대의 관계는 평범함이라는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다가가 결과를 강요하려 하거나 아니면 너무 수동적이어서 배경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문자 알림이 화면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잊혀집니다. 이 메시지는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나아갑니다. 장난스럽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나는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라는 요소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베개를 의인화하는 메시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 다르지 않나요? 당신은 여성들이 새로움과 감정을 갈망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남자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평범한 문자들 속에서 돋보이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한 여성을 웃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녀가 무언가를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웃음은 연결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그녀의 관심을 얻으려는 다른 모든 남자들과 당신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또한 남성성이라는 저음을 깔고 있습니다. 대담합니다. 단호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가치를 안다고 말하는 종류의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담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너무 과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야말로 그들을 친구 영역에 갇히게 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안전하고 잊히기 쉬운 메시지를 보내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자신감이 궁극의 최음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여성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감정, 직관, 그리고 상상력을 통해 세상을 처리합니다. 당신이 질투하는 베개처럼 그림을 그리는 메시지를 보낼 때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가볍고 재미있으면서도 그 이면에는 끌림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내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직접적일 테니까요. 대신 당신은 그녀의 마음이 빈칸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딱 적당한 만큼의 재료만 던져주고 마법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과도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너무 애쓰고 상상력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성들은 모든 것을 은쟁반에 담아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흥미를 느끼고 싶어하고 대화의 일부,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메시지를 보낼 때 당신은 그녀를 미소 짓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어쩌면 얼굴을 붉히게 만들 수도 있는 장난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그녀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답장을 안 하면 어떡하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인정을 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씨앗을 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도 돋보이는 방법을 아는 종류의 남자라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비록 그녀가 즉시 답장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이 문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 문자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의 연애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남자들은 소통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메시지가 자신의 가치를 전달할 기회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감정적인 영향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로부터 오는 문자에 폭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남자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어를 도구로, 무기로, 연결로 가는 통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신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회피형 연애 심리와 일본 시청자를 위한 심층 분석. 베개가 질투한다는 이 표현은 회피형의 심리적 방어벽을 통과하는 데 있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비유적 접근입니다. 회피형 개인들은 나와 너라는 직접적인 관계 설정에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고 싶다는 말은 그들에게 책임과 구속의 언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나와 너 사이에 베개라는 제3의 사물을 끌어들입니다. 이로써 관계의 초점이 분산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직접적인 욕망에 직면하는 대신 질투하는 베개라는 귀엽고 비현실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감정의 주체가 당신이 아니라 베개가 되는 순간 그녀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감정적 부담 없이 친밀감을 상상하게 만드는 매우 세련된 방법입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같은 서브컬처에서는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화, 이른화 표현이 매우 흔하게 사용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코드에 익숙한 사람에게 질투하는 베개라는 표현은 매우 친숙하고 재치 있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딱딱한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상상의 언어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회피형이 갈망하는 안전한 공간의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침대와 베개는 가장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의 상징입니다. 당신은 그 공간을 위협하거나 침범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공간의 편안함을 더욱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유쾌한 존재로 자신을 포지셔닝합니다. 내가 거기 없어서 베개가 질투한다는 말은 역으로 내가 거기에 있다면 베개조차 질투할 만큼 완벽한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유도합니다. 회피형은 관계가 자신의 안전한 공간을 침범하고 에너지를 뺏어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당신과의 관계가 오히려 그녀의 가장 안전한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당신은 문제나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상상과 기분 좋은 미소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회피형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해보고 싶은 미지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잘 자요. 혹시 내가 꿈에 특별 출연하면 알려줘요. 이 메시지가 그토록 효과적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흥미로움 그 자체입니다. 단순한 잘 자라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초대장이며 그 방식이 흥미진진하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보낼 때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녀가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은 단지 문자를 보내기 위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경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한 여성이 이 메시지를 읽을 때 그녀는 즉시 장난스러운 시나리오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내가 왜 그 사람 꿈을 꿔야 하지? 그리고 이 메시지의 아름다움은 그 질문들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상상력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했듯이 여성의 상상력은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메시지가 효과적인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거침없이 대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 꿈을 꿀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차이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그것에 끌립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은 단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관계의 맥락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주의 집중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짧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알림, 메시지, 그리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돋보이고 싶다면 당신은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나아가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정확히 그 일을 해냅니다. 짧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종류의 남자라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거나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부한 표현이나 공허한 칭찬으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이 어떻게 즐길 줄 아는지, 어떻게 상황을 가볍게 유지할 줄 아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성 있고 독특하게 느껴지는 연결을 만들어낼 줄 아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남자들을 갈망합니다. 문자 메시지처럼 단순한 것을 통해서라도 감정적인 여정으로 자신을 데려가 줄 수 있는 남자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메시지를 보낼 때
당신은 정확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미소 지을 이유, 생각할 이유, 그리고 당신의 다음 메시지를 기대할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음에 잘 자라는 문자를 보내려고 할 때 멈추세요. 평범한 것을 보내지 마세요. 안전한 것을 보내지 마세요. 대신 이것을 보내세요. 잘 자요. 혹시 내가 꿈에 특별 출연하면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저를 믿으세요. 당신이 얻게 될 반응은 당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것입니다. 그녀는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회피형 연애 심리와 일본 시청자를 위한 심층 분석, 꿈에 특별 출연하면 알려달라는 메시지는 회피형의 경계심을 해제하는 데 있어 부담 없는 과제 제시라는 심리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회피형은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주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제시하는 과제, 즉 꿈에 나오면 알려주기는 현실 세계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인 꿈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 과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며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이처럼 실패의 가능성이 없는 가벼운 과제는 그녀의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한 장치가 됩니다. 그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 없이 이 재미있는 게임에 기꺼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메시지는 소통의 시작점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겨줍니다. 당신은 내일 연락할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만약 나는 조건이 충족되면 네가 나에게 연락해라고 말합니다. 이는 회피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성과 통제권을 완벽하게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할 때, 그리고 꿈이라는 재미있는 명분이 생겼을 때만 당신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이러한 비강압적인 태도는 그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당신과 그녀 사이에 비밀스러운 공모 관계를 형성합니다. 꿈이라는 둘만의 은밀한 주제를 공유함으로써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일본 문화에서 자주 강조되는 우치, 네, 우리와 소토, 와이, 바깥대의 개념처럼 당신은 이 메시지를 통해 그녀를 당신만의 우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속감과 유대감은 회피형이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인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는 그녀의 무의식에 직접 말할 겁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그 사람 꿈을 꿀까?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점화 효과, 프라이밍 이펙트처럼 당신은 나라는 단서를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가 실제로 당신의 꿈을 일 확률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꿈에 당신이 나타난다면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꿈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징조나 연결의 신호로 해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와 이성을 넘어 감성과 직관의 영역에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5번째 메시지. 만약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난다면 누가 그 원인인지 알게 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을 집는 것입니다. 그녀의 졸린 눈이 알림을 훑어보다가 바로 그것을 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단지 잘 자라고 인사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생각할 거리, 느낄 거리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와 함께 머무는 감정적인 닻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가 가진 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험입니다. 이 메시지가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황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거나 과장되게 시적인 표현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 그녀의 잠재의식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개인적이고 진실되게 느껴지는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성의 관심을 끄는 열쇠가 거창한 제스처나 끊임없는 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작고 미묘하며 영향력 있는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바로 그런 순간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만약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난다면 누가 그 원인인지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그녀의 안녕을 비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장난스럽고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그녀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성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미소 짓게 만드는 남자들을 알아차리고 그 남자들을 기억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어떻게 포지셔닝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조용한 자신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녀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수많은 다른 남자들과 차별화시키는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메시지함에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남자입니다. 이제 이것이 심리적인 관점에서 왜 효과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성은 감정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기쁨, 흥분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이 메시지는 그 모든 것을 건드립니다. 가볍지만 의미의 여러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녀에게 당신이 그녀를 생각하고 있으며 사려 깊고 독특한 메시지를 보낼 만큼 충분히 신경 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상상력을 위한 여지도 남겨둡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웃을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그는 알고 있나? 그리고 그 호기심이야말로 당신을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종종 피상적이고 거래처럼 되어버린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런 종류의 감정적 연결은 드뭅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얻어야 할 대상이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보여지고 이해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이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이 똑같이 지루한 대본을 따르는 또 다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녀의 시간과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둡시다. 이 메시지는 인정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정말 다정하시네요 라거나 최고예요 라고 답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씨앗을 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머무는 순간, 그녀가 당신과 연관짓는 순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 순간에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 감정들이 긍정적이고 따뜻하며 흥미로움으로 가득 차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돋보이고 싶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종류의 남자라면 당신은 미묘함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메시지로 폭격을 가하거나 과장된 칭찬으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가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정확히 그 일을 해냅니다. 짧고 영향력 있으며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피형 연애 심리와 일본 시청자를 위한 심층 분석.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죄책감, 부담감, 실망감 등을 경험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관계 이코르 감정 소모라는 공식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난다면 그 원인은 나일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이 부정적인 공식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과의 관계를 긍정적 감정의 원천으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에너지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아침을 미소로 시작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 심리적 재구성 리프레이밍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불안이나 부담을 느끼는 대신 기분 좋은 설렘과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메시지는 결과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웃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판단을 전적으로 그녀에게 맡깁니다. 만약 그녀가 웃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저 기분 좋은 제안일 뿐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요구적인 태도는 회피형에게 당신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오모이아리, 스비아리, 즉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헤아리는 배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선물하려는 오모이아리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아침 기분을 궁금해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봄으로써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그 긍정적인 감정의 출처가 당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배려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지속성을 암시합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단지 밤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회피형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관계의 단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상대방과 떨어져 있을 때 정서적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끼고 불안해하지만 이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존재, 그녀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배경음악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메시지, 잘 자요. 혹시 잠이 안 오면 날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죠? 이것은 궁극의 마무리 멘트입니다. 단순한 잘 자라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열린 초대장입니다. 이 메시지는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직 당신이 원할 때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수동적인 세상에서 이 균형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한 여성이 이 메시지를 읽을 때 그녀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당신이 그녀에게 결정을 내릴 공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자신감, 그런 종류의 자기 확신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 메시지가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에 끌립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잠이 안 오면 날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죠?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을 안전한 공간으로 포지셔닝하는 동시에 미스터리라는 층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그에게 문자를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왜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그리고 그 호기심이야말로 그녀의 참여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감정적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 수 있고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 감정적 안전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 그녀가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분이라는 층을 더합니다. 이것은 단지 거기에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연락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조합입니다. 이 메시지는 또한 당신의 감성 지능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범한 잘 자라는 인사를 보내거나 대화가 끝난 지 한참 후에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어떻게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마무리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자기 인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당신이 단지 문자를 보내기 위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상호작용이 피상적이고 거래적인 오늘날의 연애 환경에서 이런 종류의 깊이는 돋보입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만 신경 쓰는 남자들에게 지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단순한 정복의 대상 이상으로 봐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바로 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당신이 단지 즉흥적인 해결책이나 의미 없는 상호작용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진실한 것,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보낼 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의 자신감을 가지고 보내세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그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려 깊고 의도적이며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종류의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잘 자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 자신을 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아는 남자로 돋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들은 평범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느끼게 만들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무는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 남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자,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싶다면 오늘 밤 이 메시지들을 적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차이를 보게 되면 돌아와서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연결의 기술을 마스터할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당신이 구독할 때마다 유튜브는 이 영상이 필요한 더 많은 남자들에게 이것을 공유할 것입니다. 다르게 행동하세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세요. 이제 가서 당신의 수를 두세요. 해피형 연애 심리와 일본 시청자를 위한 심층 분석. 마지막으로 잠이 안 오면 날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죠? 라는 메시지는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발성과 안전기지의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회피형은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낄 때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 어떤 강박감도 주지 않습니다. 연락의 모든 권한은 그녀에게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원할 때만 행동하면 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전기지, Secure Base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안전기지란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다가 힘들거나 두려울 때 언제든 돌아와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존재지로 부모를 의미합니다. 성인의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피형에게 당신은 그들을 쫓아다니며 구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다가 지치고 외로울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편안하고 믿음직한 항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이 그런 안전기지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힘들 때 기댈 사람으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을 떠올릴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회피형에게 당신이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며 이는 그들이 파트너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 중 하나입니다. 일본 문화적 맥락에서 이 메시지는 이신덴신, 이심덴심,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날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죠? 라는 말은 우리는 굳이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암시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언어 표현보다 암시와 분위기를 통해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에서 매우 세련되고 효과적인 화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6가지 메시지는 단순한 유혹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 특히 개인의 공간과 감정적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한국과 일본 문화권에서 관계에 신중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소통의 예술입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들을 통해 단순히 매력적인 남자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보듬을 줄 아는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잊히는 다수가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단 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